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요. 서울 광진구에서 열렸던 포럼 녹취록입니다. 돌봄 통합 지원법 시행과 광진구 통합 돌봄 준비하기. 바로 이 포럼인데요. 네, 맞습니다. 곧 법이 시행되는데 그럼 우리 지역 사회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특히 광진구는 지금 뭘 고민하고 있고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속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자료예요. 네, 이게 사실 어르신이나 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료, 요양, 돌봄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지원하자 이런 건데 오늘 이 포럼 내용을 통해서 광진구가 그리는 큰 그림하고 또 현장에서 나오는 실제 목소리들 그 사이에 어떤 지점들이 있는지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변화의 핵심을 딱 잡으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먼저 통합 돌봄. 이게 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기존처럼 시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던 집, 우리 동네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렇게 딱 통합해서 받는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해졌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정말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또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포럼에서도 송인주 박사님이 그 점을 딱 짚으셨어요. 특히 이제 75세 넘으신 후기 노령 인구가 확 늘어나는데 기존 서비스들은 뭐랄까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다는 거죠. 아, 필요한 걸 찾으려면 여기저기 알아봐야 하고 불편했겠네요. 네, 바로 그 분절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걸 하나로 모아야 한다, 통합 돌봄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역시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 영어로는 aging in place라고 하죠. 이걸 가능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말 중요한 가치네요. 그런데 광진구는 이미 이걸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 신종규 팀장님 발표를 들어보니까 벌써 그 보건복지부의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딱 선정이 됐더라고요. 아, 기술 지원형이요? 그건 뭔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에 엄청난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네.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분은 정말 돌봄이 시급하다. 이런 분들은 한 200명 정도 먼저 찾아내는 거예요. 기술을 이용해서요. 아, 데이터로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막 새로운 서비스를 막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있던 서비스들 있잖아요. 긴급할 때 지원하는 돌봄 SOS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맞춰서 지원하는 노인 맞춤 돌봄 같은 거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런 흩어져 있던 서비스들을 그 대상자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이걸 이제 전달 체계라고 하는데 이걸 구축하는 데 좀 더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 새로 만들기보다는 이미 있는 구슬들을 잘 꿰어보겠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그럼 동주민센터 역할이 진짜 중요해지겠네요. 거기 계신 복지 플래너나 돌봄 매니저 같은 분들이 딱 현장에서 통합 돌봄 관리사 역할을 맡게 된다고요? 네, 그분들이 이제 최전선에서 이용자들을 만나고 서비스를 연결하는 뭐랄까 핵심 창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계획은 참 좋아 보이는데 근데 또 포럼 내용을 들어보면 현장의 생각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온도차가 좀 느껴졌어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김상희 구의원님이나 또 늘푸른 돌봄센터의 이현주 센터장님 같은 현장 전문가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 돌봄,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 누구를 위한 돌봄인가? 뼈아픈 질문인데요. 네, 행정편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시각에서만 볼 게 아니라 진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그 수요자 입장에서 이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체감되는 지원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긴 그렇죠.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나한테 안 맞으면 소용없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현주 센터장님은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드셨어요. 예전에 다정밥상이라는 거랑 협력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안정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영양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 밥 챙겨 먹는 거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집으로 의사나 간호사가 찾아오는 거, 재택의료라고 하죠. 이걸 더 늘려야 하는데 막상 이용하려면 본인 부담감이 꽤 들거든요. 맞아요. 비용 부담이 크면 이용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그 본인 부담금 지원도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마지막 순간까지 좀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임종 돌봄 지원,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와, 영양, 재택의료, 임종 돌봄까지. 정말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그런 아주 현실적인 부분들을 짚어주셨네요. 네, 아주 구체적이고 인간적인 필요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돌봄 노동자, 즉 요양보호사님들의 처우 문제예요. 아, 그 문제도 나왔군요. 네, 이현주 센터장님이 이분들 처우 개선 없이는 이 좋은 통합 돌봄 시스템도 지속되기 어렵다, 이렇게 딱 지적하셨는데 정말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돌봄의 질은 결국 돌보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데 그분들이 지치거나 떠나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과 함께 또 광진구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조례안 입법 예고 중이라는데 여기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들도 많이 나왔어요. 아, 조례안에 대한 논의들 있었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네, 예를 들어 한결도래 협동조합의 전순국 부장님은 이 조례안이 좀 너무 행정중심적으로 쓰여 있고 또 가족 지원이라던가 호스피스처럼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셨고요. 너무 틀에만 맞추려다 보면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연구공방 사람의 강경석 연구원님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 뭐 협동조합 같은 곳들이죠. 이런 조직들이 돌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조례안에 그 역할이 좀 더 명확하게 담겨야 한다. 이런 제안도 하셨어요.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거군요.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송인주 박사님도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셨는데 이 조례가 단순히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처럼 더 다양한 욕구를 가진 분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중요한 건 행정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이 꼭 참여하는 그런 구조, 이걸 거버넌스라고 하죠. 아, 거버넌스 구축. 협력해서 결정하는 시스템이군요. 네, 이 거버넌스를 잘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민과 관이 어떻게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인가 이게 필수적이라는 데에는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보면 행정이 가진 계획, 데이터 기반으로 대상자를 찾고 기존 서비스를 연결하겠다는 계획과 또 현장에서 느끼는 이런 구체적이고 인간적인 필요들 사이의 간극, 이걸 어떻게 메울지가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풀어야 할 숙제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민간의 전문성이나 참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누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어떤 서비스를 줄지 결정할 거냐, 즉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 사이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와, 정말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네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이요. 어쩌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미래에 혹시 여러분이나 혹은 여러분 가족이 돌봄이 필요하게 된다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바로 이런 고민과 결정들이 여러분이 받게 될 서비스의 내용, 또 그 질, 그리고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문턱의 높낮이를 결정하게 될 게니까요. 내가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바로 그 과정에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셈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광진구 통합돌봄 준비 포럼을 통해서요. 이 새로운 돌봄 시스템을 향한 기대도 받고 동시에 이런 건 정말 해결해야겠다 하는 과제들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네, 행정 쪽에서는 데이터 기반 접근이나 기존 서비스 연계 같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는 이용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재택의료나 임종돌봄 같은 서비스 공백을 메워야 한다, 돌봄 이력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진짜 실질적인 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숙제들이 분명히 보였죠. 네, 특히 그 행정의 계획과 현장의 목소리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내갈 것인가가 앞으로의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광진구가 이제 막 시범사업이라는 첫 발을 내딛는 지금이잖아요. 이 중요한 시기에 행정과 현장의 그 간극을 좁히면서 또 사람 중심이라는 그 소중한 가치를 놓치지 않으면서 이 시스템을 잘 설계해 나가려면 당장 우리가 또 광진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구체적인 첫걸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